네, 경기 용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남성 옆에는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숨진 것도 모르고 그 곁에서 2달 동안 이 치매 노모가 계셨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용인의 다세대 주택에는 지금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어머니와 50대 남성인데 매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집주인에게 주고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2달째 월세가 입금이 안 돼서 지난 5일 저녁에 이 집에 이제 월세 문제로 찾아갔다가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을 한 건데, 문제는 작은 방 침대 밑에 이 남성이 시신 상태로 있었고 이불이 5겹 정도나 덮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2달 정도 전에 이제 사망한 것을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으니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과 양말이 마치 방금 전에 갈아입은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옷과 양말이 깨끗했다면 이 치매 노모가 이 숨진 아들의 양말과 옷을 갈아입혀 준 건가요? 예, 뭐 잠시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이 70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뭐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으로는 아들이 사망한 게 2달 전으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시신 부패 상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2달 정도 이 아들이 신용카드나 이런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 잡혀있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었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이 아들이 4억 정도 공시지가의 토지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료로 이제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어서 매월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 상태가 타살 흔적도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지금 어떤 정황도 국가수에서 부검한 결과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사고로 아들이 사망을 했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이 이제 시신이 좀 차가웠겠죠.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양말도 갈아 신기고 이불을 겹겹이 5겹이나 덮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 어머니는 경찰이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 상태입니다. 네. 네, 참 그동안 이 어머님이 어떻게 생활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쇠약하긴 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참 다행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노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유일한 돌봄자였던 아들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간 지 2달 정도 됐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를 돌보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도 전혀 받지 않으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규칙적으로 이분을 돌볼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통조림하고 햄을 샀던 기록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지난 11월 7일에 마지막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신용카드를 썼던 기록이 있고요. 거기에 식품 한 30종류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발견된 게 지난 5일이었어요. 그 사이에 2달이었죠.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니는 누가 돌봤는가? 어머니의 습관이 돌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숨진 아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숨진 아들이 지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지금 혼자 밥을 해드실 정도의 정신 상황은 아닌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들이 냉동실에 그 밥을 차곡차곡 넣어놓았던 것을 꺼내어서 먹고 그걸로 나머지 반찬을 통해서 버텼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마 평상시에도 무조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필요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 습관이 몸에 배도록 이렇게 어머니와 살아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 이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몸이 식은 아들의 양말과 옷을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치매가 대개는 인지나 감정이나 이 행동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안타까운 병인데 어머니의 인지는 사라졌는데 나머지 아들에 대한 감정과 그 행동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돌봄이 어떻게 이 어머니를 계속 살게 했고 어떻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았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가슴이 울먹하더라고요. 네. 이호석 교수님
사실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을 모시는 가정집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이 아들하고 단 둘이 이제 노모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도 나이가 50대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활이 형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좀 뭐 이 치매 가정 어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까?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집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총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이 어르신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 아들도 그러하듯이 한 분은 딱 들러붙어서 그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은 제대로 일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또 이 아들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랫동안 이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여러 질병들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둘만 살면서 한 분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에는 나머지 돌봤던 그분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누구도 돕지 않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진단도 받지 않아서 장기 요양 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누구로든 전적으로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니 바깥 활동 못하죠. 바깥 사람 못 만났을 겁니다. 집은 점점 어려워졌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압력들은 단순히 여러 경제적인 외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사용 흔적도 없었고 방세가 밀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방세를 잘 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봤을까? 그 여러 공백들은 어떤 식으로 채워졌을까? 아마 이 아들의 고민은 짙어졌을 거고 아마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원래 있던 가족이 떠났거나 혹은 홀로 있던 아들도 누군가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을 상황의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70대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한 기록은 없었다라고 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뭐 국가가 이런 정책이 있어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웃이나 어떻게 보면 뭐 가깝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가정들 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홍보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치매 국가 책임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이걸 시행을 하는데, 전국 보건소 한 256개 보건소에 거의 치매 안심센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맞춤형 서비스 하고요. 또 장기 요양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케어가 되는데, 네. 그다음에 지난해 10월부터는요. 그 진료비 부담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90%는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 진료 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힘든 게 가족 중에 치매 환자 있는 것이 제일 힘든다는 그런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홍보돼야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동안 시행했는데 한 262만 명 정도의 예. 가족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뭐 치료도 받고 아니면 이제 검진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치매 정도랄지 여기에 맞춰서 1:1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가족분 중에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